네, 안녕하세요. 이번 인프콘 2024에서 그래픽 엔진 포팅 사례로 배우는 웹 어셈블리, 웹 컴포넌트 개발부터 디버깅, 최적화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유진의입니다. 먼저 세션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내용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로티파일즈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로티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차세대 플레이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또르비지 프로젝트라는 오픈소스 조직에서 메인테너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초경량 벡터 그래픽스 엔진 개발 업무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 대한 간략한 아젠다인데요. 먼저 웹 어셈블리에 대한 개요부터 로티를 지원하는 초경량 벡터 그래픽스 엔진, 저희가 웹 어셈블리 포팅을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와즘과 M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C++로 작성된 저수준 소프트웨어를 와즘으로 포팅하는 방법, 이어서 와즘을 이용한 웹 표준 컴포넌트 개발, 마지막으로는 디버깅 및 메모리 분석 경험까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본 세션은 크게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웹 어셈블리, 굉장히 트렌드한 기술이기도 하고 많이들 주목받는 기술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도입 사례나 실제로 쓰이는 사례를 찾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에서 이 웹 어셈블리를 선택하게 된 과정부터 와짐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웹 어셈블리의 가장 유력한 목표가 되겠죠. C나 C++로 작성된 저수준 시스템을 웹으로 옮기는 방법, 핵심 과정들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끝으로는 단순히 포팅 경험 공유에 그치지 않고 디버깅, 최적화, 운영까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와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웹 어셈블리란 어떤 것일까요? 와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C나 C++ 언어로 작성된 저수준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네이티브에 가까운 속도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코드입니다. 2017년 3월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의 느린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특장점으로는 이 와짐이 샌드박스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실행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실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웹3 컨소시움, 인텔, 모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에 의한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드라이브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는 웹 어셈블리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잇는 네 번째 공식 언어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IT 비즈니스에서 차세대 웹 프로덕트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개발 수단으로 선택되고 있고요. 여러 케이스들을 통해서 신뢰성과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분 다들 누군지 아시나요? 도커 창업자 솔로몬 하익스 씨이신데요. 이분은 최근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2008년에 와즘이 있었다면 도커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웹 어셈블리라는 포맷은 컴퓨팅의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웹 어셈블리의 장점으로는 JS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브라우저에서 실행 시 로딩 속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기계어에 가깝게 컴파일되는 특성상 인터프리팅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웹 어셈블리의 목표는요, 말씀드렸듯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 또 저수준 어셈블리 언어를 통해서 C나 C++ 등으로 작성된 저수준 소프트웨어를 웹에서도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저수준 소프트웨어를 변환을 하여서 웹 환경에서도 고성능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바이너리 포맷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호환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웹 어셈블리는 공식적으로 97%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저희가 이미
지원 종료가 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9 버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브라우저에 와즘을 도입하고 싶으실 때 이러한 호환성 걱정 없이 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웹 어셈블리가 필요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C나 C++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웹에서도 사용하고 싶을 때, 또 이미 기존에 저수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웹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작성하기 번거로울 때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컴팩트하면서 고성능으로 구동되는 웹 런타임이 필요하실 때 저희는 이 웹 어셈블리 바이너리 포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 사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요즘 유명한 플러터 렌더링 엔진 스키아가 캔버스킷이라는 이름으로 와즘 기반의 웹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FFmpeg, 이것은 오픈소스 멀티미디어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로요. 와즘 기반으로 웹 API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이 와즘이란 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런타임 EVM을 최근에 이 와즘으로 전환해서 와즘 기반의 런타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포팅했을지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와즘 바이너리 포팅 과정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또르브이지라는 오픈소스 조직에서 이 와즘 포팅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였고요. 또르브이지 프로젝트라는 것은 벡터 그래픽스 렌더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고 벡터 엔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벡터 드로잉 지원하고요. SVG 출력도 지원을 하고 또 복잡한 애니메이션까지 렌더링할 수 있도록 저희 엔진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으로는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벡터 그래픽스 엔진인데요. 다수의 국내 개발진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르브이지 프로젝트의 특성으로는 먼저 C++로 작성된 프로젝트이고요. 초경량입니다. 그래서 최소 150kB의 바이너리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IoT 기기에 탑재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 와즘 기반의 웹 API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웹에서도 저희 또르브이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로 작성된 특성상 굉장히 이식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플랫폼, 어떤 OS를 쓰든 그런 것들에 관계가 없이 벡터 드로잉, 렌더링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적은 용량으로 효과적으로 탑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또르브이지의 코드인데요. C++ 코드이고요. 실제로 간략한 쉐입들을 출력하는 예시 코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또르브이지 헤더를 임포트한 다음 간략하게 몇 줄의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저희가 벡터 요소들을 출력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드렸듯 복잡한 애니메이션까지 또르브이지 엔진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로티 기반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큰 코드 없이 단 몇 줄의 코드를 삽입하는 것으로 저희 이렇게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려한 애니메이션들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로 작성된 애니메이션 플레이어를 웹으로 좀 포팅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웹페이지라는 환경에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웹 환경으로 끌어와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라이브러리 및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한다면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애니메이션 런타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큰 두 가지의 목적으로 저희가 와즘 포팅을 또르브이지 프로젝트에서 해보기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렌더링 엔진을 웹으로 올려서 효과적으로 테스트, 그리고 이 또르브이지 프로젝트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웹으로 확장해서 안정성과 호환성을 모두 가져가려고 했어요. 와즘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포팅하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까요? 왼쪽은 저희 실제로 또르브이지 네이티브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네이티브 창에서 띄워지는 애니메이션 결과물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와진 포팅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브라우저에서도 C++ 기반의 API를 콜해서 동일한 성능으로 로티 애니메이션을 렌더링 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개발자 관점에서 살펴보면 왼쪽과 같은 기존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위한 C++ 코드가 오른쪽과 같이 간략한 스크립트를 삽입하고 HTML 엘리먼트를 선언하는 것으로 출력이 된다면은 가장 이상적인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와즘으로 포팅을 해서 웹 컴포넌트를 개발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의 구성 요소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저희 개발자들은 그저 간략하게 HTML 엘리먼트 소스 코드를 몇 줄을 복사 붙여넣기 해줌으로써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할 수 있게 되겠고요. 실제로 이 내부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및 타입스크립트에 의해서 자체적인 이벤트 핸들러와 이벤트 루프를 가지고 미리 정의된 타입과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와즘을 호출한 다음 실제 이 와즘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C++ 간의 상호 바인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또르비지의 네이티브 API를 호출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렌더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와즘을 제작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전용 언어로 개발하거나 C나 C++로 기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도구로 제작 및 컴파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리 이제 M스크립트 컴파일러라고 이제 C나 C++로 이미 작성된 프로그램을 변환할 때는 이 툴을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또르비지 프로젝트는 이미 개발된 기개발된 프로젝트이고요. C++로 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M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또르비지에 대한 와진 바이너리 포맷을 뽑아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웹 어셈블리에 대한 간략한 메커니즘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령 저희가 왼쪽 화면과 같은 C 소스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코드 역시 C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M스크립트 컴파일러와 와진 포맷을 거치게 되면요, 웹에서 활용 가능한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M스크립트 컴파일러 내부 단에서는 이 C 소스 코드를 해석을 해서 먼저 웹 어셈블리 IR이라는 구조로 변환을 거치게 되고요. 결국 이 IR이라는 하나의 파일이 와진 바이너리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개발자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와진 바이너리를까지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M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이용하게 되면요,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소스 코드를 와즘으로 변환하면서 하나의 JS 코드를 던져주기까지 합니다. 이는 우리는 JS 글루 코드라고도 부르는데 이 와즘 모듈을 와즘 바이너리 포맷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 코드이고요. 이 글루 코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본론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 또르비지 오픈 소스 코드를 와즘으로 포팅하는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와즘 포팅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인딩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M스크립트를 통해서 쉽게 바인딩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소스 코드가 실제로 저희가 C++ 코드 상에서 또르비지를 와즘으로 포팅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실제 인터페이스입니다. 결국 이 바인딩 코드라는 것은요, JS 펑션과 C++ 함수를 매핑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세 개를 추려봤어요. 클래스라는 것은 JS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떠한 클래스나 모듈을 임포트해서 인스턴스를 할당할 때 어떠한 특정 네임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로 래핑된 문자열을 통해서 저희가 JS 상에서 키워드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컨스트럭터인데요.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어떠한 와준 모듈이 로드될 때 필요한 이니셜레이제이션 코드나 또는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함수로 선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펑션에 이 C++ 네이티브 API를 바인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JS 펑션을 바인딩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JS를 뽑게 되면은 와진 바이너리를 뽑게 되면은
이 이름과 1대1로 매핑이 되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코드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로 저희가 활용했던 코드인데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코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발표 자료가 공유가 될 테니까 그때 이 링크를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인딩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왼쪽과 같은 C++ 네이티브 API가 오른쪽과 같은 타입을 가진 자바스크립트 랭귀지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사이즈 함수가 예시인데요. C++에서 가진 함수명과 그리고 선언된 파라미터 타입들을 그대로 적절하게 가져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같은 것들이 인트로 정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게 포팅이 되었을 때 우리는 넘버 타입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인터페이스 상에서 와즘 API, 네이티브 API를 웹에서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실제 구현부에서는 네이티브 구현에 맞는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C++ 타입은 M스크립트 컴파일 과정에서 적절한 자바스크립트 타입으로 변경이 됩니다. 왼쪽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대부분의 타입들은 M스크립트에서 적절하게 변환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혹시라도 지원하지 않는 빌트인 컨버전 테이블에 없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 M스크립트 valu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랩핑하여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금 복잡한 배열이나 포인터 값이나 조금 가변적인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랩핑해서 어떠한 타입이든 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 코드 작성에 있어서 조금 주의할 부분을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아무래도 이 바인딩 코드라는 것 자체도 결국 웹을 위한 거지만 C++ 언어로 작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조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인딩 클래스 상에서 메모리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한 부분이 있다면 해제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원시 포인트는 반드시 명시적인 할당 해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조금 내가 관리하기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모던 C++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시면 메모리 안정성을 보다 쉽게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달하려는 이 바인딩 인터페이스에서 전달하려는 데이터가 무거운 경우에는 복사 없이 메모리 그대로 전달해서 불필요한 컴퓨팅 연산도 막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거운 데이터, 뭔가 이 와즘에서 복잡한 그래픽스 프로세싱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퍼 데이터가 굉장히 크기 마련이잖아요. 이러한 이미지 버퍼 데이터 등은 타입드 메모리 뷰로 랩핑을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스크립트로 와즘을 컴파일한다는 것, 결국 M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 M스크립트 컴파일러는 CMake이나 Maven, 닌자 등 다양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C++ 빌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C++ 개발 환경을 이용하시든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빌드 시스템과 맞물려서 쓰실 수도 있지만 EM++라는 명령으로 별도의 빌드 시스템 없이 커맨드 라인으로 심플하게 빌드 컴파일도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본인 프로젝트 환경에서 필요하신 부분에 맞춰서 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르브이지는 내부적으로 매진과 닌자 빌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 내부에서 실제로 와즘 포팅 M스크립트 이용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컨피그 파일인데요. C++ 링크 아규먼트에서 여러 앱 M스크립트 최적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이너리를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긴 코드가 있는데요. M스크립트 공식 문서를 가시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사이즈를 좀 더 줄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바이너리 사이즈를 조금 포기하는 대신 퍼포먼스를 올리고 싶다거나 그런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여러 아규먼트들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공식 페이지에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프로젝트에 맞는 규모의 파라미터를 운용하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스크립트 와즘 컴파일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위에 보시는 커맨드 라인 스크린샷은요. 제가 실제로 이 또르브이지 프로젝트에서 와즘 파일을 생성한 결과 스크린 캡처인데요. 두 가지의 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와진 바이너리 파일 그리고 JS 글루 코드가 됩니다. 와진 바이너리 파일은 말 그대로 이 C++ 파일을 컴파일해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 바이너리 파일 포맷이고요. JS 글루 코드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 이 와즘이라는 바이너리를 웹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개발자들은요, 웹 개발자들은요, 이 와즘 바이너리를 직접 로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JS 파일이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와 타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JS 파일을 임포트하는 것으로 와즘 호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글루 코드는 이미 이름에서 유출을 하셨겠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접착시키는 언어로서 호환성을 위해 제공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M스크립트에서 JS 글루 코드라고 하면은 웹 개발자와 와즘 바이너리 포맷 간 조금 상호 쉬운 운용을 위해서 제공되는 파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글루 코드라는 것은요 1대1로 와즘 바이너리 포맷을 가리키게 됩니다. 와진 바이너리는 글루 코드에 의해서 모듈 형태로 임포트가 가능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실제로 이 또르비즈 와진 바이너리를 글루 코드에 의해서 임포트하고 인스턴스를 초기화해서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인데요. 뭔가 와진 바이너리 포맷이라고 하면 거창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로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일반 라이브러리를 쓰듯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작성한 바인딩 함수의 구조에 알맞게 JS에서 C++ API로 호출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바인딩 코드와 오른쪽에 실제 글루 코드를 비교해 보시면은 거의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거의 동일한 인터페이스 상에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와즘 모듈을 로드해서 실제로 웹 환경에서 사용하실 때 생각보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조금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와즘 모듈은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명시적인 할당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왼쪽 스크린샷에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보시면요, tvg delete라고 delete 함수가 있는데요. 이 delete 함수는 저희가 바인딩 코드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M스크립트 컴파일단에서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바인딩하는 함수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언하고 초기화했던 인스턴스를 명시적으로 딜리트 해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바인딩 코드이고요. 반드시 이 모듈에 대한 생명 주기가 끝났을 때 딜리트 함수를 통해서 할당 해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할당 해제, 명시적인 할당 해제를 하지 않게 되면요, 웹 페이지, 와즘을 가지고 있는 이 웹페이지는 계속적으로 메모리 릭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조금 더 효과적인 와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M스크립트 컴파일단에서 굉장히 쉽게 컴파일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글루 코드나 와즘 바이너리를 바로 호출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한번 랩핑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즘 API를 단순 함수 호출이 필요한 환경이라고 하시면은 유틸리티성이 되겠죠. npm 패키지로 번들 하셔가지고 npm 인스톨 하시고 라이브러리 그냥 갖다 쓰듯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화면의 렌더링이 필요하다, 결국 UI 인터랙션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웹 컴포넌트 형태로 제작하셔가지고 이 와즘 바이너리 포맷이라는 것을 더 쉽고 간결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르비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애니메이션 렌더링이 필요했고요. 그 말은 UI 인터랙션이나 어떠한 브라우저 화면상에 뭔가를 렌더링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 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와즘을 웹 컴포넌트로 랩핑을 하고자 했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릿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릿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에서 만든 표준 웹 컴포넌트 개발을 위한 개발 킷이에요. 스크린샷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적은 양의 코드로 웹 표준 컴포넌트 개발을 도와주고요. 굉장히 쉽게 개발할 수 있지만 이거를 웹 컴포넌트 형태로 렌더링 했을 때 나오는 퍼포먼스 또한 굉장히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릿에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에다가 클래스 및 메소드를 구현하시면요,
HTML에서 엘리먼트 태그로 쉽게 렌더링이 가능하시고 그냥 릿에서 가이드해 주시는 규격에 맞춰서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시고 적절한 클래스 네임을 주셔가지고 HTML 엘리먼트 형태로 바로 삽입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릿 엘리먼트 클래스 구조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함수 구현부에서는 와즘 API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연산을 호출해서 적절한 처리가 되도록 랩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컴포넌트 메소드의 구현에서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위한 그래픽 연산을 C++가 처리를 하고 JS에서 값을 받아 UI 및 캔버스에서 렌더링 결과를 그리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만든 릿 엘리먼트 표준 웹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어요. 이 HTML 엘리먼트가 릿 클래스에 의해서 렌더링이 되게 되고요. 릿 엘리먼트 클래스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인 애니메이션 콜백과 루프를 가짐으로써 각 프레임에 맞춰진 콜백 아래에서 우리 와즘을 통한 또르브이진 네이티브 API 호출을 통해서 적절한 렌더링 결과물을 브라우저에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는요, 앞에서는 표준 웹 컴포넌트 형식으로 와즘을 굉장히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 뒤에서는 네이티브 코드가 무거운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로 표준 웹 컴포넌트를 빠르고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좋은 장점에도 불구하고요, 와즘으로 웹 컴포넌트를 개발하게 되면은 하나의 코드에 증가하는 복잡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C++와 JS를 동시에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네이티브 환경과 웹 환경 이 둘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셔야 하고요. 또 디버깅 또한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태생이 C++ 저수준 언어이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는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결국 이 와즘 웹 컴포넌트를 만든다는 것은요, C++와 자바스크립트를 동시에 최적화해야 하고 버그가 생기면 문제 지점을 찾기가 비교적으로 까다로운 환경이 됩니다. 저희가 항상 어떠한 문제에 처하게 되면요, 이게 코어, 그러니까 네이티브 단의 문제인지 자바스크립트 단의 문제인지로 항상 시작을 해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C++는 가비지 컬렉터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이슈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비교적 번거로운 점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와즘으로 운용을 하게 되시면요, 메모리 누수가 생기기가 쉽고 결국 이 메모리 누수라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보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와즘 커뮤니티에서는요, 여러 가지 디버깅이나 운용을 위해서 도와주는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툴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드워프, 그리고 Mscripten Sanitizer, 그리고 와즘 툴즈라는 것인데요. 드워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 와즘으로 바인딩된 C++ 런타임에서 이슈를 추적하고 코드상의 문제 지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고요. Mscripten Sanitize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C++ 개발에서 많이 메모리 이슈 추적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아산 또는 업산 보고를 웹 콘솔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바인딩 툴입니다. 그리고 이 와즘 툴즈라는 것은 드워프나 Mscripten Sanitize가 지원하지 않는 여러 기능들, 대표적으로 심볼을 제거하거나 프로덕션 바이너리 포맷 컴파일 과정에서 맹글링되어 디버깅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함수 정보 등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와즘 디버깅에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드워프부터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드워프는 구글에서 만든 크롬 확장 프로그램 형식의 와즘 디버거입니다. 오른쪽 화면이 실제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와즘이 설치된 웹페이지를 로드했었을 때 뜨게 되는 웹페이지 화면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즘 내에서, 그러니까 C++ 내에서 어떠한 런타임 이슈가 생긴다고 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호출된 콜스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콜스택 호출해서 우리가 확인 가능한 콜스택은 JS와 C++를 따지지 않고 호출된 순서를
순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니까요. 어떠한 런타임 에러가 발생했었을 때 굉장히 유용한 툴로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C++ 코드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코드 라인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와즘으로 한번 빌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웹 브라우저 그 자체에서 우리 C++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굉장히 간편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엄청 유용한 기능인데요. 오류 지점 스택에 변수나 파라미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슈에 처했을 때 어떤 파라미터를 가졌길래 이 오류가 도출되는 거지에 대한 대답을 쉽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Mscript Sanitizers인데요. Mscript Sanitizers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Sanitizers라는 툴을 간략하게만 언급드리고 갈게요. Sanitizers라는 것은 구글에서 개발한 C나 C++ 그러니까 저수준 소프트웨어 개발용 메모리 오류 감지기이고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Sanitizers에서 또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Address Sanitizer 그리고 Undefined Behavior Sanitizer입니다. Address Sanitizer 그러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C++ 코딩을 할 때 잘못된 주소 참조로 인한 메모리 이슈나 메모리 누수를 탐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유용한 친구이고요. Undefined Behavior Sanitizer 같은 경우 우리가 업산이라고 부르는데 어드레스에서 잡지 못하는 오버플로우나 잘못된 포인터 사용에 기인한 오류를 자동으로 탐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script Sanitizer를 활성화하게 되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요. 와즘 빌드 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웹브라우저 런타임 상에서 C++ 단 메모리 문제가 일어나는 시점을 보고받을 수 있게 되어요. 첨부한 스크린샷은 콘솔 이제 C++ 콘솔이 아니라 웹브라우저 콘솔인데요. 바이너리 상에서 C++ 콜스택 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메모리 이슈들을 브라우저 참조만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와즘 디버그 빌드 상에서는 함수 이름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프로덕션 빌드로 와즘을 빌드하게 되면요 함수명이 맹글링 된다고 하거든요. 되게 복잡하고 랜덤한 이름으로 암호화 맹글링 되기 때문에 와즘 툴즈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디맹글링까지 하셔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메모리 오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와즘 포팅에 대해서 거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디버깅까지 좀 안내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또르브이지 조직 로티파일즈에서는 와즘 포팅으로 어떤 성과를 냈었을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성과로는요. 우리가 C++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렌더러를 이 네이티브 환경에만 제한되지 않고 외부로 확장시켜서 기존 라이브러리 대비 훨씬 더 작고 빠르게 웹 환경에서 로티를 재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웹 컴포넌트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npm에 배포를 해서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로티 플레이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드린 스크린샷이랑 링크는 저희가 실제로 npm에 배포한 패키지이고 저희가 매주 또르비지 릴리즈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코어한 관점에서 로티를 렌더링하고 싶으신 분이면 참고하셔가지고 프로젝트에서도 운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과로는요.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었습니다. 웹 환경에서 C++ 렌더링을 구동할 수가 있다. 그 말은 웹 페이지에서 C++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웹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 페이지를 개발해서 이동하면서도 우리 애니메이션이 잘 뜨는지 우리 벡터 그래픽스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 접근성이 증가하니 결국은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웹 개발 생태계가 생산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를 쓰면 솔직히 말해서 C나 C++로 개발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성이 좋은 웹 환경, 웹 에코시스템을 레버리지해서 웹페이지로 GUI를 지원하는 테스트 오토메이션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고, 이걸 헤드리스 브라우저로 한번 랩핑을 해주니까 CLI에서까지 구동이 되는 이제 애니메이션 렌더링 테스트 오토메이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벤치마크 도구까지 개발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웹페이지에서 리액트 기반으로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하루 이틀 만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존하는 로티 플레이어, 거의 대부분의 로티 플레이어를 동시에 렌더링을 해서 얘네들이 어떤 프레임이 나오는지, 어떤 메모리 사용률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툴이고요. 결국 이 사례들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수준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영역에서도 와즘과 함께 한다면 웹 개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가 웹 개발자뿐만 아니라 거대한 웹 생태계의 에코시스템까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웹 개발, 더 이상 npm만이 우리의 생태계가 아닙니다. 와즘을 가지고 우리가 C나 C++를 포팅을 할 수 있고요. 러스트나 스위프트도 C나 C++를 계승한 언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러스트나 스위프트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웹으로 전환해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pm에 있는 패키지만 우리가 들여다볼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툴인데 웹 생태계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태계에 있는 친구들을 확인을 해서 포팅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맞는 환경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시면 이 환경에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패키지는 와즘으로 간편하게 포팅하시고요. 웹 컴포넌트 및 npm 라이브러리로 제작 또는 배포하셔가지고 재사용 가능한 그런 이상적인 구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나 C++ 개발에서도 웹 개발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C나 C++를 할 줄 아는 개발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와즘을 가지고 웹에서 구동하는 시점부터 뭔가 우리 네이티브 소프트웨어를 확장해서 테스팅이 필요하거나 어떠한 부가적인 확장 프로그램, 확장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와즘을 통해 웹 환경에서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웹 개발자들의 참여를 이끌고 JS 및 웹 생태계로 확장하여 개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세 가지의 장점으로 와즘을 기반으로 한 웹 컴포넌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서 거의 끝났고요. 혹시라도 저희 와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르비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저희 로티 파일즈 굉장히 강력한 신규 런타임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끝나고 Q&A 시간에 저와 함께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도 좋고, 저희가 1층에 로티 파일즈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엽고 예쁜 굿즈들, 스티커들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저희 개발 팀들의 일부 멤버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부스로 망설임 없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따뜻하게 맞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